오늘장을 돌아보고 내일장의 성공 주파수를 올리는 시간 글로벌 증시 투나잇. 안녕하세요. 진행의 장희진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시장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연속해서 안도의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양시장이 1%대의 상승불을 켜냈고 코스피 지수는 2,60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했죠. 이번 주에는 우리 시장이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정비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기수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 정리와 함께 이번 주 전망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폭락 장세를 이겨내고 미미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 오늘도 동반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고 상당히 조심스러운 반등세가 전개가 되면서 시장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지수 상승세를 이끌었던 세력들이 외국인들이 아닌 투신권이라든가 연기금 같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에 의해서 지수 반등세가 전개가 됐다는 점이 조금 특이점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외국인들이 780억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최근 외국인 투자가들이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관망 내지는 일부 매도했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최근 국내 증시의 반등장은 기관들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기관들의 매수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인가라는 것입니다만 대체적으로 기관들의 투자 성향이 아직은 좀 단기 성향이 좀 강하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기관들의 수급의 흐름들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많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증시의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증시가 오늘도 상승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만 그런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수 상승세가 다소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관망세가 진행되면서 지수 상승폭은 역시 제한적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증시는 일단 공포 장세에서는 어느 정도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대적인 폭락 장세를 멈추고 그 하락분을 상당 부분 회복하기는 했습니다만 갭을 완벽하게 회복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태고요. 그리고 추세적인 상승세가 얼마나 더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을 본다면 지금 당장 추세 상승까지 연출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그러나 크게 안정될 때까지는 건너야 될 산이 많다라는 점도 또 건너야 될 강이 좀 많아진다라는 것도 충분히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급에서 반가운 시그널이 포착이 됐지만 그래도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전망으로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시장은 저희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국내 증시는 이제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최근 하락폭을 상당폭 만회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도 이제는 어느 정도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수 반등세가 조금은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미국의 CPI라든가 PPI가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미국의 CPI가 좀 좋게 나오더라도 내지는 좀 나쁘게 나오더라도 최소한 미국 증시의 강력한 상승세를 이끌어낼 만큼 큰 호재로 등장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는 측면이겠죠. 결론적으로 미국의 CPI가 좋게 밝혀되더라도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것이고 좀 약간 나쁘게 나오게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CPI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긍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지수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현 구간에서는 종목군들에 대한 무리한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의 반등을 통해서 일부 현금화 전략은 아직은 좀 더 유지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지수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도주가 없는 만큼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단기 매매를 좀 이어가면서 짧은 수익을 챙겨가는 트레이딩 매매 전략이 아직은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 지수 반등과 더불어서 지수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너무 무시할 필요 없겠고요.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하방 쪽으로의 지수 약세 가능성도 조금은 열어두시면서 방어적인 전략을 좀 더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지수 하방에 대한 부분도 열어둬야 하기 때문에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유 종목 투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지수가 저점을 찍고 미미하게 올라오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지수 흐름을 추정하고 있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지금 현재 저점을 찍고 은근하게 계속해서 반등이 시도가 되는 모습이고, 애초 제시드렸던 목표가에도 어느 정도 근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증권시장은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성격이 좀 강한 상태에서 추세적인 상승 여부를 논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담이 되는 상태라고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는 현 구간 단기 저점 찍고 충분히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미하게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너무 큰 시세를 보고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수익을 내셨거나 내지는 어느 정도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인 반등을 통해서 일부 이제 물량을 줄여나가는 이런 약간은 방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SK 하이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급락세가 나타난 상태에서 직전 저점 부근에서 한 번 더 저가 매수를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자, 미미하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하루 빼고 나흘 동안 올라가면서 이제 11일 청선까지 평행 돌파를 했고요. 당초 제시드렸던 목표가까지 일단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주가 시장에서 가장 핵심인데 반도체가 얼마만큼 시장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여전히 저평가됐고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부진하다 보니까 참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평가됐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역시도 아직까지 추세 상승까지는 조금 쉽지 않을 거로 보고 있어서 일단 지금은 좀 들고 계시면서요. 목표가를 제가 2차 목표가 19만 원 정도까지 제시드리겠습니다. 2차 목표가 19만 원 정도까지 제시드리고 익절가를 17만 원 정도까지 조금 높여가시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노려서 추가적인 반등을 통해서 물량을 줄이고 나오는 이런 전략을 제시드리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모처럼 만에 올라갔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최근에 주가가 계속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32만 원 정도는 주가가 깨지지 않는, 31만 원 정도 주가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나올 만한 악재가 거의 다 나왔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현 구간 LG전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뭐 던진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한번 가져가 보는 그런 전략, 그리고 수급이 좀 더 살아나거나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강화되게 되면 역시 동반해서 적극적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위치인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직은 긍정적인 시각 한번 유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리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수익 실현 또는 물량 축소 조금은 방어적인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SK 하이닉스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2차 목표가는 19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매니저님 저희 내일장에는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이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시장 분위기가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종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종목이 기술적 반등, 단기 반등에 그치고 있어서 종목 접근이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주가가 충분히 안정이 된 상태에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종목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에서 오늘 삼성 SDI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삼성 SDI가 연이틀 반등에 나섰고요. 오늘도 3% 올라가면서 31만 9천 원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왔죠.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모처럼 만에 이제 강세가 일단 진행이 됐는데,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반등에 나선 이유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전기차 화재에 따라서 배터리 실명제가 추진되는 등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이제 그 배터리 업체들한테 호재가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오늘 반등세를 이끌어낸 겁니다. 자, 그러나 그 이전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트럼프발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던 부분이겠죠.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IRA법을 폐기하겠다.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최근에 많이 밀렸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해리스의 지지율이 트럼프를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경합 지역에서도 해리스가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IRA 폐기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고 그것이 지금 2차 전지주들의 주가 바닥 가능성을 그만큼 높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변수가 좀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전기 자동차 화재에 따른 지금 전고체 배터리의 중요성도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상용화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상용화 시스템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서 삼성 이스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시다시피 배터리 실명제 추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올 만한 악재는 충분히 나왔고 주가도 과도하게 하락했던 만큼 지금부터는 우리가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주목해 볼 만한 위치까지 왔다라고 판단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관심을 갖기 바라고요. 자, 매수가는 31만 9천 원 제시드리고요. 목표가는 3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9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 목표가는 37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BMW 코리아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자사 전기차 10종 중 8종에 삼성 SDI 배터리가 탑재됐다는 소식도 나와 있네요.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